인천국제공항. 아침 7시 붉은 노을처럼 설레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50세 동갑내기 부부 민석과 윤경, 그리고 민석의 오랜 친구 상훈과 그의 아내 은지. 이번 여행 제대로 즐겨보자고 민석이 장난스럽게 외치며 짐가방을 들어 올렸다. 상훈도 그의 질세라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이제 우리도 젊은 날처럼 돌아가야지. 어때? 맞아. 청춘은 마음먹기 나름이야. 은지가 밝게 웃으며 윤경을 바라봤다. 윤경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한창이라고. 출국 심사를 마친 네 사람은 면세점에서 간단히 쇼핑을 한 후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드디어 출발이다. 약 5시간의 비행 끝에 네 사람은 태국의 푸켓공항에 도착했다. 와, 이 공기는 완전 다르다. 윤경이 두 팔을 벌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한국이랑은 완전 다르지? 이래서 해외여행을 오는 거야. 상훈이 짐을 끌며 활짝 웃었다. 리조트로 이동한 네 사람은 곧바로 푸켓의 유명한 해변으로 향했다. 이야, 이런 데서 사진 한 장 안 찍으면 안 되지. 민석이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두 부부가 해변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아내들은 나란히 앉아 발을 물에 담그고 남편들은 서서 파도를 바라보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내일은 어디 갈 거야? 은지가 물었다. 오후에는 스노클링, 저녁에는 선셋 크루즈 예약해놨어. 윤경이 신나서 대답했다. 완벽한 일정이네. 상훈과 민석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다. 그 누구도 이 여행이 무엇을 남길지 모른 채로 여행의 매 순간을 남기기 위해 카메라가 끊임없이 돌아갔다.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을 가득 담았다. 자자. 영상도 찍어야지. 브이로그처럼. 민석이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푸켓 해변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예쁘다. 우리 커플샷도 찍자. 와, 물 진짜 깨끗해. 상훈 오빠, 여기 와봐. 행복한 순간이었고 소중한 기억들이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이제 곧 이 모든 기록이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는 열쇠가 될 줄이야. 여행의 마지막 날, 리조트 수영장에서 칵테일 한 잔씩 들고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완벽했다. 이번 여행 진짜 좋았어. 윤경이 말했다. 그러게 이렇게 4명이 함께 오니까 더 재밌더라. 상훈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다음에 또 오자. 은지가 잔을 들었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 행복한 웃음소리.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주 천천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일주일간의 여행이 끝난 후 네 사람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사에서 다시 바쁜 일상에 적응하는 민석, 가사일과 취미생활을 즐기는 윤경, 여행 잘 갔다 와서 다행이야. 친구들에게 사진을 공유하는 은지. 다음에 또 가자. 여행을 즐거웠다며 상훈이 보내는 카톡.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했다. 여행이 남긴 건 아름다운 추억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은 노트북을 켜고 여행 사진과 영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우와. 이거 진짜 좋네. 민석은 영상을 하나씩 재생했다. 푸켓 해변에서 찍은 영상, 리조트 수영장에서 건배하는 모습, 배 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찍은 장면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득했다. 아내와의 다정한 커플샷, 친구들과 함께 떠들며 웃던 시간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찍었던 감성적인 영상들.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영상을 하나씩 정리했다. 그런데 이건 뭐지?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름 없는 동영상 파일. 그는 별 생각 없이 클릭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화면이었다. 호텔방 안에 흔들리는 카메라, 누군가의 실수로 녹화 버튼이 눌린 듯한 느낌. 뭐야, 이거? 실수로 찍힌 영상인가? 민석은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화면 속에서 낯익은 두 사람이 등장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 이제 괜찮아. 아무도 몰라? 윤경과 상훈, 둘이 호텔방에서 단둘이 있었다. 민석의 손이 멈췄다. 이게 뭐야? 그 순간 화면 속에서 윤경이 상훈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렇게 여행 와서 더 좋아?
나도 너랑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해. 두 사람은 서서히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카메라는 명확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다. 민석은 얼어붙었다. 화면 속에서 아내와 친구는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눈빛, 여행의 마지막 밤, 둘만의 은밀한 순간. 그것은 명백한 배신이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괜찮아. 남편은 모를 거야. 민석은 눈을 감고 싶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봤다. 아내의 목소리, 친구의 속삭임,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과 손길, 그리고 화면이 꺼지기 직전의 장면.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이게 대체 뭐야? 그는 분노에 찬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충격, 분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허탈함. 말도 안 돼.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윤경에게서 온 카톡.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 민석은 다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로 하자. 오, 웬일이야? 그럼 스테이크? 좋아. 맛있는 거 먹자.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싸늘한 미소였다. 아내는 아직 모른다. 친구도 아직 모른다. 하지만 민석은 이제 모든 걸 알고 있다. 이제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여보, 오늘 저녁 기대해. 그는 조용히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다. 아침 7시 햇살이 부드럽게 침실을 비추고 있었다. 윤경이 커피를 내리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어제 스테이크 맛있었지? 민석은 아내를 바라보며 응. 정말 맛있더라. 라고 답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다정한 남편의 모습으로. 하지만 그의 속은 끓고 있었다. 그녀가 내리는 커피를 보며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상훈과 나누던 장면이 떠올랐다. 너랑 이렇게 여행 와서 좋다. 우리 계속 이러면 안 될까? 괜찮아. 남편은 몰라. 괜찮아. 남편은 몰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자. 민석은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다. 증거가 더 필요해. 민석은 확신이 필요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내와 친구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기, 그녀의 일정과 행동을 기록하기, 의심스러운 순간을 놓치지 않기. 어느 날 밤 윤경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민석은 조용히 아내의 핸드폰을 열었다. 우리 언제 볼 수 있어? 곧 연락할게. 남편이 신경 쓰여서 조심해야 해. 그날 밤 정말 좋았어. 그는 숨을 삼켰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이제 너희가 무너질 차례야. 민석은 그녀의 대화를 조용히 캡처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원래 자리로 돌려놨다. 아내는 여전히 그를 속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좋아.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무심코 말했다. 오늘 저녁에 친구들 만나러 갈까 하는데 괜찮지? 응. 재밌게 다녀와.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차를 몰고 외출했다. 친구들 만나러 간다는 말과는 달리 그녀가 도착한 곳은 한적한 레스토랑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훈을 만났다. 역시 예상대로야. 민석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녀의 손끝이 자연스럽게 상훈의 손 위에 얹혔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제 완벽한 증거가 모였군. 아내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집에서 핸드폰을 가까이 두고 다녔다. 자꾸 민석의 눈치를 살폈다. 민석은 모른 척하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피곤해 보이네. 윤경은 순간 움찔했지만 아니야, 그냥 요즘 좀 바빴어. 라고 답했다. 그래. 넌 내가 완벽히 속였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불안해해야 할 차례야. 며칠 후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이나 먹자. 상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윤경과 상훈이 만난 걸
모른 척하며 민석은 흔쾌히 약속을 잡았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와, 다들 바빴네. 한잔하자. 분위기는 평소처럼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민석은 두 사람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가지고 노는 거야. 민석은 은근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없었어? 우리 여행 때 찍은 영상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 윤경의 손이 멈칫했다. 상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다음에도 같이 가야지. 안 그래? 너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모든 걸 알고 있는 남편, 아직 들키지 않았다고 믿는 아내, 불안해하는 친구.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다. 자, 건배하자. 우리의 우정을 위하여. 건배. 하지만 그 순간 민석의 미소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 윤경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응.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그녀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속이고 있었다. 하지만 민석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좋아. 오늘도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겠어. 그래? 잘 다녀와. 민석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차가웠다. 오늘도 그녀의 거짓말을 확인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30분 후 윤경이 차를 타고 나갔다. 민석도 조용히 차에 올라 그녀를 따라갔다. 거리 유지, 신호 기다리기, 우회도로 사용 완벽하게 들키지 않도록 미행을 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어. 그녀가 도착한 곳은 작은 카페였다. 역시 상훈과 만나는군. 좋아. 이제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지. 민석은 조용히 차에서 카메라를 꺼냈다. 멀리서 바라보니 윤경과 상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로를 보며 속삭이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였다. 카메라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 손을 잡는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장면, 그리고 키스를 나누는 순간 이제 너희가 더는 변명할 수 없을 거야. 그는 사진만이 아니라 이제 영상도 필요하지. 카메라를 영상 모드로 전환했다. 이제 남편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글쎄 그냥 평소처럼 하면 의심 안 할 거야. 그래. 우린 조심해야 돼. 너희 말 하나하나 다 녹음되고 있어. 이제 그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었다. 좋아. 이제부터는 심리전을 시작할 시간이야. 그날 밤 윤경이 집에 들어왔다. 여보, 나왔어. 민석은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오, 재밌게 놀다 왔어? 응.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완벽한 거짓말. 하지만 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 다음에 나도 같이 가자. 내가 얼마나 더 속일 수 있을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아내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의 속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윤경이 침실에서 몰래 전화를 걸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나 민석이 모르게 계속 이렇게 지내고 싶어. 그래. 나도 그래. 조심해야 해. 이제 더는 못 숨길 거야. 그는 핸드폰을 통해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하고 있었다. 남편이 무언가를 눈치채지 않았을까? 그러나 민석은 철저하게 모른 척했다.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 괜찮아? 응?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더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그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우리 여행 때 찍은 영상 정말 좋더라. 그렇지? 우리 또 가야지. 그래. 다음엔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지. 아내는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뭔가를 알고 있을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이제부터 내가 불안해할 차례야. 아침, 주방에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윤경이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나왔다. 그녀의 표정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최근 몇 주간 그녀는 예민해져 있었다.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멍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불안감이 쌓이고 있었다.
여보, 커피 마시면서 좀 쉬어. 민석이 커피잔을 건넸다. 고마워. 근데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녀는 민석이 너무 친절해진 것이 오히려 이상했다. 예전보다 더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이 불안했다. 좋아. 내가 의심을 갖기 시작했군. 그냥 행복해서 그래. 여보, 요즘 여행 사진들 다시 보는데 너무 좋더라. 그렇지? 나도 다시 가고 싶어. 민석은 일부러 태블릿 화면을 윤경이 볼 수 있게 두었다. 여행 사진과 함께 불륜 증거 영상의 작은 썸네일이 보였다. 윤경 그리고 상훈이 함께 있었던 호텔방. 모브.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마셨다. 그러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거 뭐야? 응? 아, 그냥 여행 때 찍었던 영상인데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윤경은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다. 침대에서도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남편이 뭔가를 알고 있을까? 상훈 오빠, 우리 조심해야 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몰라, 요즘 민석이 너무 친절해. 그녀는 불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남편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불안해할수록 나는 더 즐겁다. 다음 날 저녁, 민석은 윤경을 위해 특별히 저녁을 준비했다. 테이블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와인까지 따라주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우리 결혼한 지 벌써 20년 됐네. 그러게 시간 정말 빠르다. 내가 나를 속인 시간도 빠르게 지나갔겠지? 윤경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남편이 너무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다. 그때 민석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우리 서로 비밀 같은 거 없지? 그럼 당연하지. 윤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거짓말 참 잘하는군. 그날 밤 민석은 거실에서 일부러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응. 그럼 너도 잘 지내지? 윤경은 거실 문 뒤에서 몰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쿵쿵 뛰었다. 우리 조만간 다 같이 모이자. 여행 얘기도 다시 하고. 그래, 그러자. 너희 둘이 얼마나 당황할지 기대된다. 윤경은 화장실로 가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혹시 민석이 다 알고 있는 걸까? 며칠 후 민석은 윤경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뭐야? 그냥 우리 결혼 20주년 기념 선물이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우리 여행 때 찍은 영상들 저장해 놓은 거야. 그 순간 윤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혹시 그 영상도 들어있는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설마 남편이 정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언제 시간 날 때 같이 보자. 내가 그걸 볼 용기가 있을까?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한다. 아내는 점점 불안감이 커져간다. 이제 그녀가 먼저 무너질 시간이다. 내가 나를 속였다고? 좋아. 하지만 이제 내가 겪을 고통은 내가 정한다. 아침 식탁. 윤경은 눈에 띄게 초췌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녀의 컨디션은 급격히 나빠졌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남편이 뭔가를 알고 있는지 그녀는 점점 두려워하고 있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윤경이 핑계를 댔다. 그럼 푹 쉬어야지. 내가 오늘 저녁도 준비할게. 내가 편안하게 쉴 날은 이제 없겠지만. 민석은 평소처럼 따뜻하게 웃었다. 그녀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날 밤 윤경은 거실에서 몰래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너무 불안해. 왜? 무슨 일인데? 민석이 너무 친절해졌어. 마치 뭔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좋아. 이제 내가 상훈에게도 흔들리기 시작했군. 아직 확실한 건 없잖아. 그렇긴 한데 뭔가 이상해.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티 내지 마. 하지만 윤경은 이미 티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내가 불안할수록 나는 더 즐겁다. 며칠 후 민석은 일부러 상훈과 은지를 저녁에 초대했다. 우리 모처럼 다시 같이 밥 먹자.
요즘 자주 못 봤잖아. 좋지. 윤경은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상훈 역시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티내지 않으려 했다. 이제 직접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주지. 테이블에는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다.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다.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네. 건배할까? 그래. 좋은 시간 보내자. 건배. 하지만 두 사람은 편하지 않았다. 윤경과 상우는 서로 눈을 피했다. 민석은 그들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내가 언제쯤 깨달을까? 식사가 진행될수록 민석은 일부러 불편한 대화를 던졌다. 우리 여행 때 사진 다시 보니까 좋더라. 아, 맞아. 우리 진짜 재밌었지. 윤경은 말을 맞추면서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호텔에서 찍은 영상이 제일 재밌더라고. 이제 슬슬 눈치를 챌 때가 됐지. 윤경은 와인잔을 들다가 손을 떨었다. 상훈 역시 얼굴이 굳어졌다. 아, 그래. 무슨 영상? 응. 정말 소중한 기억들이 담겨 있더라. 내가 무너지는 걸 직접 보고 싶다. 그날 밤 윤경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USB를 확인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폴더를 열어보았지만 평범한 여행 영상들 뿐이었다.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모른다. 그 파일은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다는 걸. 내가 불안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상훈 역시 윤경과 같은 불안에 빠져 있었다. 내가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민석이 하는 말이 이상해서 그래. 그러니까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하지만 상훈도 점점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역시 민석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제 너희 둘 다 무너질 차례야. 그날 저녁 민석은 일부러 노트북을 열어 여행 영상을 재생했다. 윤경이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는 척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네 사람, 바닷가에서 다 같이 장난치는 장면, 그리고 화면 오른쪽 아래 썸네일 하나가 짧게 지나갔다. 윤경 앤드 상훈 호텔.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래. 내가 이걸 봤다는 걸 알고 있다. 여보, 같이 볼래? 아, 아니야. 나 피곤해서 잘래.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제 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때가 됐다. 아침 식탁. 윤경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이미 불안감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래. 윤경이 힘없이 대답했다. 그래? 요즘 불면증이 심한가 보네. 좀 그래. 그녀는 눈을 피하며 대충 얼버무렸다. 남편이 뭔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 점점 내가 흔들리고 있어. 그날 오후 윤경은 핸드폰을 꼭 쥐고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우리 큰일 난 거 아닐까? 아니, 아직 아무 일도 없잖아. 그런데 민석이 너무 이상해. 그냥 내가 예민한 거야.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그러나 윤경은 이제 예전처럼 평소처럼 행동할 수 없었다. 만약 정말 다 알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좋아. 이제 내가 인정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군. 그날 밤 윤경은 평소처럼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다. 그 영상이 정말 USB 안에 들어있는 걸까? 그럼 왜 민석이 그걸 보자고 했을까? 혹시 일부러 내 반응을 보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걸까? 의심과 불안이 쉴 새 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USB를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문제의 영상은 없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여보, 뭐해? 이제 진짜로 내가 걸려들었어. 윤경은 깜짝 놀라며 급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러나 그녀의 떨리는 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파일 좀 정리하려고. 그래?
근데 왜 그렇게 놀라? 윤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며칠 후 민석은 일부러 다시 상은과 은지를 저녁에 초대했다. 우리 요즘 다들 바쁘네. 모처럼 같이 먹자. 그래, 좋지. 하지만 윤경의 표정은 불안했다. 상훈 역시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직접적으로 흔들어줄 차례야. 평소처럼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묘하게 달라졌다. 우리 여행 때 찍은 영상들 다시 보는데 진짜 재밌더라. 그래. 무슨 영상? 다양한 거 있지. 호텔에서 찍은 것도 많고. 윤경의 손이 멈췄다. 상훈의 표정이 굳었다. 호텔에서. 응. 그때 우리 진짜 즐겁게 놀았잖아. 이제 내가 먼저 무너져야 할 시간이다. 그날 밤 윤경은 결국 참지 못하고 상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오빠, 민석이 우리 영상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아직 확실한 거 없잖아. 근데 왜 자꾸 호텔 얘기를 꺼내겠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녀는 이미 심리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상훈도 더 이상 차분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너 요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더 티나는 거라고.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나 너무 무섭단 말이야. 좋아. 이제 너희 둘이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군. 다음 날 저녁, 윤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심리적 압박이 극에 달했고 그녀는 폭발했다.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던 중 그녀는 그릇을 던져버렸다. 쨍그랑. 드디어 무너지는구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지? 그럴 리가 있나? 민석은 차분한 표정으로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윤경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이제 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차례야. 새벽 2시, 윤경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다.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그녀의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다. 손끝은 떨렸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민석이 정말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겁을 먹은 걸까? 그녀는 결국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이제 못 버틸 것 같아. 왜 또 그래? 민석이 나를 계속 압박해. 나 너무 무서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좋아. 내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군. 다음 날 아침, 윤경은 민석을 마주 앉아 바라봤다. 그러나 남편은 신문을 보며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 그녀는 속이 끓어올랐다.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우리 그냥 이혼하는 게 어때? 그 순간 민석은 신문을 천천히 접었다.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이혼? 갑자기 왜? 그냥 요즘 힘들어서 그래. 그녀는 핑계를 댔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가 먼저 말하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나 민석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혼이라 생각해 봐야겠네. 뭐, 아직 확신이 안 서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너도 나 싫어하잖아. 왜 이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냥 천천히 생각해 보고 싶어. 내가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쉽게 풀어줄 줄 알았어? 이제 그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그녀는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졌다. 그날 밤 윤경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왜?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혹시 나를 벌 주려고 이러는 걸까?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다시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뭐? 무슨 일인데? 민석이 이혼을 안 해주겠대. 그럼 그냥 좀 더 참아봐. 아니야. 난 이제 못 참겠어. 그래. 내가 먼저 도망치고 싶어지는 순간이 왔군. 며칠 후 윤경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그녀는 거실에서 민석을 마주보고 소리쳤다. 대체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이혼을 하고 싶으면 차분히 얘기해야지. 이렇게 소리 지르면 곤란하잖아.
너무 재미있군.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윤경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봤다. 제발 그냥 끝내자.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진짜로 무너질 때까지 난 널 놔주지 않을 거야. 새벽 3시, 윤경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은 떨렸다. 며칠째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한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민석은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걸까? 혹시 내가 먼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걸까? 이제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켜서 상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이제 진짜 못 버틸 것 같아. 이젠 어떻게 해야 해? 그러나 상훈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도 이제 이 일에서 발을 빼려는 걸까? 좋아. 내가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라고. 다음 날 아침, 윤경은 피폐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잘 잤어? 민석은 평소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따랐다. 그냥 그랬어. 윤경은 남편이 너무 평온한 것이 소름 끼쳤다. 자기는 이렇게까지 불안한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 여보, 우리 그냥 이혼하자. 아직 그 얘기야?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발. 그냥 끝내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더 망가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윤경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날 밤, 윤경은 다시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민석이 이혼을 안 해줘. 그냥 조금 더 참아봐. 아니, 난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상훈의 목소리는 냉담했다. 그도 이제 이 상황에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우리 그냥 각자 해결하자. 뭐, 난 더 이상 이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아. 좋아. 이제 내가 완전히 혼자가 됐군.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렸다. 이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며칠 후, 윤경은 점점 더 말수가 줄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여보, 나 좀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래, 다녀와. 그녀는 집을 나섰다. 그러나 그녀가 행한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이혼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겠다. 이제 그녀는 남편에게 직접 맞서기로 했다. 더 이상 이 게임에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좋아. 이제 내가 직접 움직이겠군. 그날 밤, 윤경은 민석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손에 들린 서류를 꽉 쥐었다. 여기, 이혼 서류야. 오? 벌써 준비했어?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태연한 반응에 윤경은 더욱 화가 났다. 이제 됐지? 더 이상 나를 가지고 놀지 마. 응. 생각해 볼게. 내가 먼저 뛰어들었잖아? 그러면 내 방식대로 끝내야지. 윤경은 치를 떨었다. 이제 나를 좀 놓아줘. 아직은 아냐. 그녀는 충격에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다. 내가 진짜로 모든 걸 포기할 때까지 난 널 풀어주지 않을 거야. 새벽 2시, 윤경은 침대 모서리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손에는 이혼 서류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흥크러졌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멍하니 있었다. 이제 끝내야 해. 이제 그만 벗어나고 싶어.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내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 난 멈추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저녁, 윤경은 힘없이 식탁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다. 배고프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어. 그녀는 도저히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민석은 평소처럼 음식을 씹으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 이혼하자. 응. 아직 고민 중인데? 윤경은 젓가락을 쥔 손을 떨었다. 대체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그냥 내가 좀 더 고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무너지고 싶어 했잖아? 그녀는 이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그날 밤, 윤경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이제 진짜 끝장났어. 그만해.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뭐, 난 이미 다 잊고 있어. 너도 알아서 해.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렸다. 이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완벽한 고립.
이제 내가 스스로 무너질 차례야. 다음 날 윤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거실에서 민석을 마주보고 소리쳤다. 왜 이러는 거야? 무슨 말이야? 너 다 알고 있지? 나랑 상훈 다 알고 있잖아. 그랬던가? 민석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대체 얼마나 더 나를 괴롭힐 거야? 글쎄, 내가 먼저 이혼을 원했던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걸 주는 대신 가장 고통스럽게 줄 거야. 윤경은 울부짖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제 그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다. 그냥 끝내줘. 아직은 아냐. 내가 나를 속였잖아? 이제 내가 날 붙잡아야 할 차례야. 새벽 4시 윤경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초점이 사라진 얼굴이었다.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 더는 버틸 수 없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이제 내가 스스로 무너질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윤경은 눈이 퉁퉁 부은 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커피 마셔. 민석이 커피잔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녀는 멍하니 커피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잔을 들었다. 우리 이혼하자. 이제야 제대로 된 목소리로 말하는구나.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서류를 넘겼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명했다. 왜 이제서야 서명하는 거야? 내가 먼저 나를 버리고 싶어 했잖아. 이제 내가 바닥까지 떨어졌으니 끝내주는 거지. 내가 원한 건 내가 완전히 무너진 후의 이혼이었어. 윤경의 손끝이 떨렸다. 이제야 진짜 끝났어. 그날 밤 윤경은 마지막으로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이혼했어. 이제 어떡하지?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 이제 내가 진짜로 혼자가 됐어. 며칠 후 윤경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작은 원룸. 혼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다 내 잘못이었을까? 그녀는 손에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그 사진을 찢어버릴 힘조차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